어떻게 진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언제 내려갈까?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 건 정부의 실수라기보다는, 아니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의 잘못이야. 이것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는 물론 있는데 애들을 너무 경쟁적으로 키우니까. 아니,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맞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있는 문제니까. 근데 그게 정권이 바뀌어서 좀 뭔가가 바뀐다고 해서 부모들의 교육열이 낮아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거지. 근데 아까 요즘 애들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너무 피곤해. 어려서부터 놀고 쉬고를 모르고 자라잖아, 대부분의 애들이. 아, 설치한다. 그럼 얼마나 한 20살, 30살쯤 되면 너무 고단하지 그래. 않을까, 인생이?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근데 내 친구들 하는 얘기 보면 뭐 그렇게 살게 만든대. 몇몇 애들이 그래.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자기가 바꿀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근데 좀 그게 깔려있는 것 같아. 뭔가 그 나중에 너네 안 그러면 되지 그러면 주변에서 그렇게 하게 만든다 그러던데? 걔네들 말. 물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뭔가 모든 걸 결국 윗대가리들의 그런 거라고 얘기하긴 하더라. 걔네들이 안 바뀌면 안 바뀔 거라고. 근데 걔네들이 안 바뀌면 걔네 아이들도 안 바뀌어. 그때는 난 그러긴 했지. 뭐 사회가 그래도 너네는 그렇게 안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럴 수가 없다 뭐 막 그러던데. 아무튼 이거.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전반적인 인식일지도, 아니면 내 친구들만의 인식일지도. 그러니까 물론 삶의 지향이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다만 안타까운 거지. 그게 유학 다녀온 애가 유난히 그러더라고. 뭔가 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몇 년도 아니지, 그냥 반년 살았는데 분명 한국보다 GDP라던가 그런 것도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인데 걔네들은 훨씬 행복해 한다고 해. 근데 자기는 걔네들에 비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냥 그래서 나도 그때 그랬지. 근데 네가 태어나서 여기서 20년 넘게 산 거라 거기서 몇 년 살아보면 또 아예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랑 또 이제 유학 목적으로 가는 거랑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비교하기 표본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필리핀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GDP는 낮지만 행복해 하잖아. 걔네들 길거리에서 놀잖아. 나도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애들을 놀게 해야 돼. 마냥 표본이 되기는 좀 부족하다고 한 거지. 완전히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래. 잠깐 살아도 느껴지는 그 있잖아. 사람의 맞아. 마음의 여유라는 거는 한 번 만나도 느껴지는 그렇지, 거니까. 그거지. 걔는 그걸 받겠지.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 중학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였던 게. 특히 젊은 층의 자살률이 높아.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출산율까지 뒤에서 1등인 나라가 되다. 뒤에서 1등은 아닌가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젊은 애들이 쉬는 걸 못 보는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집에서 있으면 뭐 캥거루네 뭐네, 애들이 비전이 없네. 그렇다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은 애들이 정직원으로 살아야지 무슨 알바하고 그게 사는 게 인생이네 뭐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걔의 삶을 살도록 쉴 땐 쉬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냥 젊은 애들을 그대로 인정하지를 못해. 막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그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든. 내가 자기 전공도 아니고 애들을 정말 싫어하는 애인데 그 애들 막 떽떽거리고 왜요 막 그러는 거 있잖아. 애들 별로 안 좋아하면 거의 고문 수준으로 싫어하잖아, 애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직업체험관 그런 데서 일한단 말이야. 거기서 알바하다가 정직원이 된 거야. 근데 애가 그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로는 그리고 사실 집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걔도 내가 알기로 부모님이 회사 하는 걸로 아는데 걔도 거기서 일하라고도 했었대. 근데 뭔가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더라고. 그것보다 더 그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게 압도적으로 커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나도 지금 경제활동을 못하면서 받는 그런 불안감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그런 게 있으니까 엄마가 배우 지망생들을 많이 봤잖아. 걔네들이 결국은 배우를 그만두는 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게 배우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득이 경제활동을 잘 못하는 시기가 생기거든. 근데 집에서는 얘는 노는 애인 거야. 꿈을 찾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거지. 집에서 볼 때. 심지어 뒤로 가는 아이라고 보는 부모도 있고. 그렇게 자꾸 마찰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지? 처음에는 아니야 나 배우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애가 점점 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라고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 그러다가 꿈도 포기하고 그러다가 직업을 찾으려니까 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그냥. 그 형도 연극하던 형도 한창 안 되다가 뭐 청소하다가 이제 막 주연하고 그러던 시기에 딱 결혼한다고 취직했다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지.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었으나 안타깝게 된 거지. 해외로 나가는 프로 있잖아. 유럽 같은 데 가면 길거리 버스킹으로 막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하루 벌어도 하루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걸로 행복해하고 살면은 그 연주자들은 행복할 텐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그거에서 이제 얼마나 버는데부터 이제 물어보는 그런 사회가 그거 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니? 이런 걸 물어보는 그림이 먼저 그려지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막상 하라 그러면 내 나이대 애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못 할 거야. 내가 여기서 버스킹을 해가지고 뭐 가수 메이저 방송사에 나오는 뭐 회사를 찾아서 가수가 돼야지 그런 애들은 걔는 할 텐데 그냥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 해가지고 여기저기 음유시인처럼 연주하고 다니고 막 길거리 공연하고 그러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라도 먹고 살면 되지 회사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런 나랑 똑같 내가 상상하는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명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화가들이 있잖아. 그 화가들 중에 되게 부유하게 살았던 화가들은 별로 없어. 심지어 인정받은 것도 죽고 나서 인정받은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러면 누군가는 그 굶주림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누군가는 힘들지만 돈을 적게 받지만 그 역할을 해야 사회가 돌아간다고 나는 보거든. 모두가 다 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잖아. 고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 부모는 행복하냐면 그 부모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애를 쪼는 어떤 부모가 행복하겠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인지 아니 자본주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 고속 발전을 하다 보니 오는 리턴 중에 하나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 어릴 때에 비해 나 어릴 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이 먼저 있었다면 지금은 우스갯소리 플러스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으면 이제 돈이 부족한 거라는 말이 먼저 나와. 그 내 속에서 먼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찌됐든 그게 정서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그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었나? 돈을 아마 했을 거야. 되게 잘 벌 때 희귀난 치질환 진단을 왔다 갔다 할 때 서울대병원을 같이 너랑 굉장히 어렸었잖아. 그때 5살? 그때였을 때 5살 때 여기 탄천을 지나가는데 엄마 받아봐 이러는 거야. 네가 탄천 해줬지. 분당에서만 계속 5년을 살으니까 탄천을 받아라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행을 안 데려간 거야, 너를. 그래서 돈을 도대체 내가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을 했지. 그래서 바로 데리고 서해를 간 거야. 그래서 진짜 바다를 보여줬지, 너에게.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돈을 벌면 뭐하냐고. 내 새끼는 탄천이 뭔지 바다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행을 좀 열심히 가. 그치.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그땐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가지만. 지금은 못 가지만 그때는 충분히 좋은 걸 많이 보여주고 할 수 있었는데 생각을 못 한 거야. 그쪽으로는 그냥 좋은 유치원. 되게 진짜 압도적으로 그냥 재벌급으로 돈이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그냥 중산층?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너무 높긴 한데 내가 볼 땐 우리나라 그냥- 중산층의 60%가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잖아. 그냥 그런 사람일수록 근데 좀 돈으로 해줄 수 있는 행복을 많이 찾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거에 좀 씌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근데 마냥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 결혼 생활을 예를 들자면 꾸준하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생활비가 나만의 생활비가 아니니까 결혼을 한 순간부터는. 근데 가끔씩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큰 선물을 하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생활이 그렇게 외롭지 않더라도 그런 큰 선물을 반기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면 철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힘든 와중에 물론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선물을 주면 안 되겠지. 근데 목돈이 이번 달 보너스가 나와서 이만큼 있어.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한 번쯤은 서로 고생하니까 선물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 좀 가뜩이나 워낙 빡빡하니까. 요즘 워낙 이혼을 많이 하잖아. 그것도 사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그냥 자기 생활비에서 여윳돈으로 사고 그랬을 건데 누리던 걸 못 누리게 되는 거잖아, 결혼 생활 하면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소를 해줘야 이제 좀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해주면 돼.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사람들은 지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얘기인 거지. 네 말대로 한 번쯤은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여유가 좀 없더라도, 다만 그건 부부끼리 서로 합의가 돼야 돼. 그렇지. 왜냐면 맞을 수 있어. 철없어 지금 보일 수 우리 있다고 형편에 했잖아, 내가. 지금 이게 말이나 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근데 그리고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좀 애한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또 이게 출산율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냥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애는 나한테서 떠나 보내야 되는 게 교육심리학의 목표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애한테 자꾸 돈을 쏟아붓고 과연 그 애만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거기서 부모의 욕심이 끝날 것인가? 공부는 그냥 사실 물론 요즘은 워낙 일타 강사 이런 게 있으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는 옛날엔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엄마가 그 일타 강사의 그 효과를 봤다 그랬잖아. 그런 게 있으니까 요즘엔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 난 내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내가 이 뇌가 잘못돼서 언어 쪽으로만 발달을 하고 과학, 수학 이쪽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인 줄 알았어. 해도 안 되는 애. 근데 일타 강사 선생님들의 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중등 수학을 풀게 됐어. 그 정도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공부는 자기 실력인 것 같아. 어쨌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천천히. 이제 더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겨먹고 살지 걱정이야. 어떻게 또 뭐 물론 우리가 남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왜? 남 걱정을 서로 해줘야지. 상대적으로 아무튼 그렇지만 뭐 난 행복한데 왜 남 걱정 못하죠? 난 행복해. 그래서 해줄 수 있어. 잘 됐네. 난 걱정이 많아 이거 좀 사회초년생이라. 들고 있어. 사회초년생.